이렇게 저점을 깨버리고 떨어진다고 하면 앞에 지킴이 친구들이 없잖아요. 지수가 위기에 무너졌을 때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기업은. 안녕하세요, 메이들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따로 없습니다. 정말 거지 같은 장을 한 주를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아찔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매도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샀다가 수익도 내고 손절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샀는지, 그리고 왜 팔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좀 중심으로 보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먼저 거두절미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사다가 팔았던 종목은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지수가 무너졌는데 받쳐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수와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주요 라인 이탈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그 히토류 관련으로, 그리고 캐나다의 공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유익있게 봤었는데 좋은 자리가 나왔었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여기서 무너졌었잖아요. 여기 전 저점 뚫고 떨어진 이 부분이었었는데, 대원화성 같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매수가 들어왔다가 수익을 냈다가 여기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정찰병이었습니다. 10주 정도 정찰병으로 샀다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한 1300 정도, 약 1400 정도 매수가 들어가서 3070원에서 여기서 3200원에 여기서 다 팔았고요. 좀 떨어져서 더 샀다가 여기서 반등이 될 줄 알고 여기서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확인받고 이렇게 반등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진 자음이 있어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큰 손실도 많이 보고 좀 뼈아픈 손실감, 그리고 아주 작은 수익으로 결과적으로 매매를 마무리됐는데, 결과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닌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매수하고 왜 매도를 했냐라는 부분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이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중요하게 보면 지수는 지금 전저점 돌파하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크게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제가 가장 크게 공부를 하고 있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 종목 안에서 1번 타입, 2번 타입으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크게 총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타입으로는 지수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여기서 지수보다 더 많이 무너진 종목이 가장 1번, 가장 안 좋은 자리. 그리고 지수가 무너진 만큼 무너진 2번 종목, 그리고 지수가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종목, 지수가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틴 종목이 아니라 여기서 더 올라간 종목,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거는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총 4번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3번과 4번을 구분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3번 안에서도 지켜졌다가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지켜졌다가 올라가는 건지,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차이점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건 1번 자리, 지수보다 더 많이 무너진 거는, 이 지수라는 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큰 시총을 가진 종목들은 지수를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수라는 건 결국에 이 주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기준선이 되는 지점인데, 이것보다 더 떨어진다라는 거는 평균 이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은 지수랑 같이 가는 종목은 그냥 보통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3번은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종목, 4번은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데 출발하고 있다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걸 관점 다시 돌아와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게 대원화성, 이 3번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 즉 지수가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자리, 이렇게 거래량 터뜨리고 일부러 주가를 위로 올리면서 시약을 동반하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그 작업이 지금은 아니구나, 이게 3번에서 올라가는 자리, 여기서 올라가는 자리를 3-1, 떨어진 자리를 3-2라고 본다고 하면 그건 3-2였구나, 결국에 좀 실패를 한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여기 이 매물대까지는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 매물대를 본 게 아니라 이 매물대까지만 봤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모두 진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4번 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알다시피 제주은행, 이런 부분이 4번 자리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수는 떨어졌지만 떨어지지 않은 종목, 이런 자리들, 아까 봤던 지수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때부터 신호를 알 수 있었겠죠. 이 자리는 아마 3번 자리랑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는 자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라는 이때 아마 신호가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고 올라가면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때는 참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살짝 이탈하고 출발하는 종목도 있고, 이탈하고 쭉 흘러내리는 종목도 있는데, 이 이탈에서 손절이 바로 나가냐 안 나가냐는 정말 개인이 이거를 바로 대응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
올라간 부분은 정말 좋은 지수를 탓할 필요 없이 이 종목을 못 맞췄다라는 게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이 종목 맞출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하시면 전 다시는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지수가 엄청 무너지면서 종목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안 무너진 종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이 마스크는 왜 안 무너졌냐고 하면 코로나라는 위기, 코로나라는 악재가 글로벌로 터졌을 때 이 위기가 가장 기회인 종목은 마스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이오였죠. 그리고 마스크가 4번 자리, 바이오가 3번 자리쯤 됐겠죠. 이 마스크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거의 코로나 2년, 3년을 겪어보다 보니까 마스크가 좋다라는 걸 알지만 이때는 마스크가 좋다는 확신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이런 전염병이 돈다고 하면 마스크는 또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번에 지금 이런 자리 6월, 7월, 8월, 많게는 9월까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특히 이번 큰 악재가 지수가 이런 악재, 바닥을 돌파하고 떨어지는 이런 앞에 지킴이들이 없이 그냥 다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서는 뭐가 가장 위기였는지, 뭐가 가장 이 위기에서 기회가 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결과는 좀 나았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섹터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더 좋은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 위기였을 때는 이 위기는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등등의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위기는 금리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3살짜리 아이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세계적으로 금리는 아주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금리 위에서 좋은 기업들, 즉 은행이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기업은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마스크는 좋아질 거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은행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제주은행은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었죠. 바로 푸른저축은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지수가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고 이런 점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눌림목에서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나왔을 겁니다. 즉 지수가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고 지수가 위기에 무너졌을 때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걸 같이 봤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날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없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축은행이랑 푸른저축은행이랑 제주은행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도 못 잡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업이라든지 섹터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이런 큰 위기양 이걸 거시적으로 보는 건 아주 되게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걸 잡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원화성을 잡았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걸 잡은 건 후회가 되지 않지만 이걸 잡지 못했다라는 거에는 후회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더 반등이 돼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중요 라인을 다시 돌파하면 다시 매수를 좀 고려해 보겠지만 그전에는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먼저 매수했던 SY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긴 하지만 아직 전량 다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주요 라인 마지막 매물대를 아직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렇게 무너졌지만 여기서 지켜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뭐 특별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이 매물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 쉽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 이 주요 라인을 이탈한다고 하면 마지막 매물대까지 비껴간다고 해버리면 이것도 손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인텍도 마지막 매물대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보통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섹터 주들이 많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상한가 치고 여기가 떨어졌는데 여기 출발할 자리였는데 악재가 터지면서 글로벌 악재에서 밀려지는 하지만 아직은 이 전 바닥은 지켜지고 있는 이 라인 안에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탈한다고 하면 남은 물량 가격이 어떻게 되든 특히 개파락으로 요즘 가장 중요한 개파락을 동반해서 중요한 이탈한다고 하면 저도 이걸 손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픈 손가락에 오상자일을 이거는 지수랑 똑같은 자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번 자리입니다. 지수랑 같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무너진 자리 솔직히 여기 손절이 먼저 나갔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손절하지 못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워서 손절 못했습니다. 이게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게 그냥 약 반등이 나오면 다시 이 위에서 손절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매수한 종목은 문배철강입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시총은 좀 낮지만 일단 좋은 매집봉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여기도 매집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그리고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무너졌지만 지수 여기 바닥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라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이것도 뭐 길게 보거나 그런 부분 아니고 좀 짧게 봤을 때 무너지지 않았다는 가장 이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있습니다. 좀 좋은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 주길 바라겠지만 또 이것도 이 라인을 이탈한다고 하면 당연히 손절을 하려고 같이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끝으로 지금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여기 전저점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 라인
이 상승에서 이 라인은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도 예상이 돼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분할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저점을 깨버리고 떨어진다고 하면 앞에 지킴이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닥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하지 않고 이런 약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저는 한 2년 뒤에 3년 뒤에 주식을 제가 정말 잘할 때 그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떨어진 중에서 올라간 종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이라서 이때는 몸빵을 하면서라도 좀 배우고 싶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는 10월달부터 이제 남은 달이 10월, 11월, 12월 마지막 4분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때도 아마 쉽지 않은 장이 분명히 되겠지만 모두들 가지고 계신 계좌들 다 빨간불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